안녕하세요 여러분, 부킹토킹입니다. 지금 쓰레기가 서울을 흔들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버리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서울은 쓰레기 처리 문제가 단순 환경 이슈를 넘어 재정구조와 도시 운영의 위기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2017년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실제 처리 비용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쓰레기 시스템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왜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는지, 경제적으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활 폐기물의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쓰레기는 크게 소각, 매립, 재활용 세 가지 형태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소각시설은 이미 포화 직전입니다. 하루 약 3,2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지만 소각 용량은 그보다 낮습니다. 처리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처리 비용의 실상과 과연 이게 세금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처리 비용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최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생활 폐기물을 그냥 묻을 수 없게 됐고 소각 또는 재활용으로만 처리해야 합니다. 공공, 민간 어디서 비용을 내서 처리해야 할까요? 서울시 공공소각시설 처리 비용은 톤당 평균 13만 1,000원입니다. 반면 민간 소각장은 8만 1,000원 수준으로 약 38% 더 비쌉니다. 이건 뭐 당연한 논리겠죠. 즉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각 비용이 더 저렴하지만 시설 확충은 쉽지 않습니다. Not in my backyard.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님비 현상.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따라서 민간 위탁 처리로 비용이 급증하게 되는데 이러면 당연히 서울시의 부담이 증가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세금을 많이 걷겠죠. 아주 좋은 핑계거리 아닙니까, 정부에. 결국 시민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더 시설을 못 지을까요? 당연히 님비 현상과 어떤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그러겠죠. 소각장과 매립장을 늘리면 해결될까요?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주민 반발이 심해요. 저만 해도 저희 집 근처에 소각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좀 꺼려질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부동산 같이 하라고 그래요. 이건 당연히 시장에서 좋은 가격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환경 규제 및 여러 인허가 문제 이런 것들이 소각장의 부지 확보를 어렵게 합니다. 이런 이유로 공공처리 시설 확충이 제한적인 반면에 쓰레기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계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재활용의 한계에 대해서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공식 통계는 높은 재활용률을 보여도 실제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가 최종적으로 소각 또는 매립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고 합니다. 즉 전통적인 분리수거만으로는 점점 늘어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이번엔 경제적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쓰레기는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그냥 버린다고 우리 눈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처리 비용과 재정 부담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은 대부분 지자체 예산 부담입니다. 종량제 봉투로 들어오는 수익은 전체 처리 비용의 20% 혹은 30%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세금은 안 내면서 기업은 싸게 팔고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요. 기업은 과대 포장과 일회용 사용으로 이윤을 챙깁니다. 하지만 처리 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전가가 돼요. 이거는 조금 좀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업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플라스틱을 사용함으로써 이 늘어난 비용 자체를 갖다가 시민들이 전체가 떠안고 있단 말이죠. 이건 전형적인 외부 비용 전가 구조예요. 따라서 결국 사회가 부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처리 비용이 증가되고 세금 부담이 증가되고 따라서 도시와 복지 서비스 예산이 압박을 받게 되면서 점점 복지가 어려워지게 되겠죠. 가뜩이나 복지, 교육, 교통, 인프라 예산 압박이 큰 상황에서 쓰레기 처리 비용 증가가 도시 운영 예산의 다른 영역을 잠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벌금과 규제 미이행 비용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해요. 지역별 폐기물 할당 초과 시 벌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이 있고 서울 경기 지역 일부는 이미 벌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도시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거는 단순 처리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소각장 만든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한계를 넘어버렸습니다.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일단 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거기에 더해서 민간 위탁을 확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비용이 증가되겠죠. 두 번째로 분리수거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거기에
요즘 핫한 IoT나 AI 선별 기술을 도입합니다. 기술적으로 재활용률을 향상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선택해야 할 구조적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기업이 본인이 만들어내는 상품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생산자 책임 확대가 돼야 돼요. 포장에서부터 설계 단계까지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돼요. 대량 일회용 문화 축소되거나 줄여야 합니다. 다회용, 텀블러를 커피숍에 가져간다든지 이런 다회용 용기들 활용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시스템이 아주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노력들을 기반으로 시민의 소비 구조가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단기 성과는 적지만 도시 비용 구조를 장기적으로 바꾸는 핵심 방향입니다. 이게 없으면 소각장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환경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의 경제 구조, 정책 선택, 삶의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쓰레기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직시하는 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위한 아주 중요한 여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여정에서, 그리고 이 변화 앞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연대하여 쓰레기 문제도 좋은 방향으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부킹토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